저희가 앞에서 그 확률 진폭이라는 거를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복소수를 뭐 수업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예 처음 들을 수도 있고. 복소수를 얘기를 하려면 우선 허수 개념은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건 배웠다고 칩시다. 우리 수업이 그래도 대학원 수업이니까. 허수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가상의 수를, 개념을 들고 온 게 허수죠. 그래서 복소수는 원래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의 합으로 표현이, 실수부와 허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실수끼리는 크기가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어요. 허수끼리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은 드네요. 그냥 i만 곱하면 되는 허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데 일 수 있는데, 실수하고 허수가 조합되어 있는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x축은 실수, 그 다음에 y축은 허수로 표현되어 있는 평면에다가, 좌표 평면이 됐어요.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복소수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얼마, 허수는 얼마 하면은 그 복소수 하나가 나오잖아요. 원점에서 개까지의 거리를 복소수의 크기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여기 확률 진폭 얘기하다가, 확률 진폭과 확률이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절대값을 제곱해가지고 복소수인 확률 진폭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복소수의 제곱이라고 하지 왜 귀찮게 저렇게 절대값을 얘기를 한번 했냐라고 하면, 이 복소수의 크기 계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제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복소 평면에서 원점에서부터 그 전까지의 거리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 거리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절대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입니다. 어떤 복소수가, 이게 z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a 더하기 bi로 나왔을 때 그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실수해서 했던 거랑, 앞에서는 아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수랑 좀 다른 게, 그러면 실수는 실수 A가 있으면 걔의 크기는 그냥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A 제곱해갖고 루트 씌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A 자리에다 복소수를 그대로 넣잖아요. 여기선 알파라고 했지만 알파로 합시다. 그럼 알파 제곱을 그냥 구해보면 뭐가 되냐? 저 복소수에 대해서 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bi가 되고, 그 다음에 i제곱 b제곱이 되니까 빼기 b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길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양수로 0이나 0보다 큰 양수로 나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요거식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해서 하던 가락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요거 알파의 길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 제곱을 그냥 실수에 대해 계산하듯이 그대로 들고 오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기에 문제가 되는 게 꽤 있죠. 여기 i가 붙어 있는 애는 루트 안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루트를 씌워서 나온 결과가 실수이냐 양수냐 문제도 있고, 얘는 아예 대놓고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에 좀 그렇죠. 우리는 저기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루트 안에 길이를 구하는 식 안에다가 막 뭐 허수가 들어가고 음수가 들어가고 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별도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따로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실수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실수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허수분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내용이랑 똑같긴 해요, 사실은. 깊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실수는 실수 얘기고, 우리는 실수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인 복소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소수에서 우리가 그 크기를 계산하는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고, 요거를 표현을 해주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개념이 켤레 복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는 원래 어떤 복소수가 있다면은 허수부를 뒤집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원래 복소수랑 그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랑 둘이 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대로 나와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복소수의 크기 계산하는 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어깨에다가 별 찍어준 거가 켤레 복소수로 잘 표현을 해요. 켤레 복소수가 이거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원래 복소수의 제곱이 아니라 원래 복소수 곱하기 켤레 복소수를 해준 값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게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복소수의 길이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원래 실수에서는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제곱을 해줬는데, 그게 원래 이 복소수 개념으로 확장된 상태에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그거는 실수부에 대해서는 제곱이 맞아요. 근데 허수부까지 포함해서 제곱이 아니라 허수부의 처리를 위해서는 켤레 복소수를 들고 와서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이제 그 점을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앞으로 우리는 벡터를 많이 다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했지만은 결국에 벡터의 길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의 루트를 씌운 거랑 같아요. 원래 내적이라는 게 그렇게 정의가 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내적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은 뭐 길이끼리 곱하고 뭐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그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벡터의 구성 요소끼리 서로 곱해줘가지고 더하면 된다라고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면 다 벡터의 내적이다라고 원래 정의를 해요. 근데 그 성질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을 치면은 길이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복소수는 길이의 제곱이 켤레 복소수의 곱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하라고 하면 뭐 실수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허수부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냥 자기끼리 곱하는 게 한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하라고 하면은 길이의 제곱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켤레로 곱해야 되는구나가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게 아니라 모든 벡터의 내적은 복소수에 대해서는 켤레를 곱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실수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복소수 항이 애초에 b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없거든요. 얘가 없으니까 그냥 실수는 자기 자신의 제곱으로 봐도 돼요. 굳이 켤레를 곱했다고 안 해도, 켤레를 곱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제곱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는 큰 신경을 안 썼는데 복소수를 다룰 때는 켤레를 곱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캣이라고 표현했죠. 캣 A랑 캣 B가 있고 둘이 이런 식의 복소수를 포함한 벡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둘이 내적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 다 프로덕트가 내적인 건 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지금 얘는 열 벡터잖아요. 알파 벡터가 세로로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행렬 곱으로 표현할 거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음에 감마 델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적할 때는 단순히 자기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전치를 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켤레. 얘도 켤레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 벡터인데 행벡터로 바꾸고 켤레를 취해주는 과정을 합쳐서 켤레 전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칼 모양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열 벡터가 있는데 열 벡터의 켤레 전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브라라고 표현을 하기로 브라켓 표기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켓 표기법에서 두 벡터를 브라켓으로 묶어주면 그건 뭐냐면은 서로 내적을 해줘라 라는 거고, 얘네들이 복소수를 포함한다면 뭐 실수만 있어도 복소수 그 켤레 얘기를 해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복소수가 있다면은 앞에 A에다가 켤레를 쳐줘서 켤레 복소수에다가 뒤에는 진짜 원래 복소수를 서로 행렬곱을 해주면 되겠구나. 여기서 행렬곱은 그냥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켤레를 취한 거니까 그냥 단순 곱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아니면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을 전치를 해주고, 우리가 보통 행렬에 대해서는 트랜스포즈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켤레까지 구해주는 거를 합쳐서 켤레 전치라고 부르고, 이제 제가 하는 수업 자료에서는 이렇게 칼 모양으로 대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허미시안이라고 해서 따로 부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벡터 복소수를 포함한 벡터의 길이를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복소수의 길이는 자기 자신과 켤레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야 된다. 자기 자신의 제곱이 아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실수에선 자기 자신의 제곱인데요 라고 해도 실수는 켤레란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제곱이 되는 거고, 복소수는 켤레가 있으니까 원래는 자기와 켤레의 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적이라는 개념도 뭐 앞에서 이후로 자주 다루겠지만 벡터의 내적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 자기 크기의 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의 크기는 자기 켤레와의 곱인데 그럼 내적도 켤레와의 곱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브라켓 표기법에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잘랐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